아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여러분 프로틴스 101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바디 프로필 프로젝트. 그래서 오늘은 그때 보셨죠? 피지컬 갤러리 우리 내과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참가자들의 증상과 건강을 봐주고 있는 내과 전문의 문우선입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분명히 저칼로리로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체중은 안 줄어드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케이스가 사실 부종 아닙니까? 부종이 많죠. 이번 참가자들 중에서도 부종이 되게 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가자 A씨, 그리고 뭐 B씨, C씨, 그죠? 그래서 제가 현대의학에서 원인이 나오지 않는 부종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부종의 원인이 일단은 원인 찾기 전에 증상을 먼저 보면 부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원래 끼던 반지가 좀 뻑뻑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부는 거를 이걸로 판단하세요. 아, 약간 반지가 꽉 낀다. 꽉 끼죠. 반지가 안 들어간다든지 저녁 때 신발이 너무 꽉 끼어가지고 신발이 이제 발이 아프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제가 진료실에 오면은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어 보면 대강 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여기도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혓바닥이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지지 않고 양쪽에 이렇게 치흔이라 그래서 이빨 자국이 이렇게 나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부어서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혀를 잘 씹어요. 그럼 이제 그 얘기하면은 선생님 맞아요. 약간 이런 반응. 그다음에 발목에 양말을 신었을 때 발목에는 뼈랑 인대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잘 붙지 않은 부위인데 양말 자국이 좀 심하게 나 있고 오래 간다. 그런 걸로 이제 부종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부종만으로도 몸무게가 2~3kg는 훅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인이 어떤 거죠? 보통 이제 흔히 짠 음식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원인으로 내가 만약에 부종이 있어?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는 소변 검사랑 심장 쪽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검사 같은 거.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도 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장 콩팥 이쪽에 단백뇨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부을 수도 있고 심장 쪽에 펌프질 해주는 요 문제가 있어서 심부전이나 이런 경우에 원인을 검사하게 되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원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해도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진 않은 상태.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 질병은 아닌데 분명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잘 해야 되는데 불편한 증상이 거의 없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붓고 소화도 안 되고 변도 안 좋고 제가 똥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눈도 심심하고 막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생리통 심하고 이거는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데 병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을 오히려 그래서 참가자 C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 카메라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맥박이 되게 빨라요. 달리기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맥박수가 한 80회 이상으로 빨라. 그거는 빈맥이거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액 자체가 좀 부족해서 이게 심장이 빨리 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저염식이 이거를 왜 가속화시키냐면 우리 몸은 소금물이니까 그 0.9%의 소금물인데 그 공급이 너무 안 되면 많이 돼도 문제지만 너무 안 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환자분들을 통해서 발견한 건데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될 때는 언제게요? 평상시에. 뭔가 긴장했을 때. 긴장했을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하면은 빨리 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평상시에도 빨리 뛰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은 더 빨리 뛰어야 되니까 심장이 무리가 올 때 확 부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늘 저염식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짠 게 막 땡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짠 걸 또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참가자 C. 짠 거를 갑자기 확 먹으면 안 들어갔던 게 확 들어오니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가자 C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꾸준히 먹는 거를 가르쳐줬고 그래서 그분들 그걸 먹다 보면은 이 붓는 정도가 좀 확 줄어들죠. 그래서 그분이 되게 이렇게 많이 슬림해졌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 참가자 G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체중이 꽤나 많이 나가는데 혈압이 또 생각보다 좀 낮은 경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좋진 않잖아요. 좋지 않죠. 근데 중간 점검 하러 왔을 때는 혈압이 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참가자분이 예전에 확 쪘을 때는 그때는 고혈압 약을 먹었었거든요. 맞아 먹었었어. 그분도 그때는 부종이 되게 심했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생각보다 혈압이 낮았을 때는 부종이 심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또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G씨. 네, G씨. 그리고 H씨. 그분은 붓는 이유가 비염이 심해요. 산소 공급이 아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산소 공급
공급도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몸이 피곤한 거랑 관련이 있고 비염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일 많이 먹는 약이 항히스타민제거든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얘가 되게 다양한 반응들을 일으키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코에 가면은 비염이고 피부 쪽에 가면은 알레르기 피부염 요정인데 그게 혈관이랑 근육 쪽에도 작용을 해서 그게 또 부종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HC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도 이 상태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 다음에 히스타민의 작용으로 인해서 잘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일단 항히스타민제를 주고 코를 일단 뚫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안 그러면은 잘 때 계속 입을 벌리고 자게 되거든요. 숨을 제대로 진짜 못 쉬는 거죠. 숨을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입은 굉장히 마르게 되고 그런 분들은 치과 갈 일들이 되게 많아. 치과 갈 일들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코를 곤다든지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런 습관이 없으면 사실 양치질 많이 안 해도 이빨 잘 안 썩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치과 갈 일이 많은 사람들은 역추적해보면 코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증상들이 좀 일련의 이런 통일성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원인으로 이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관성이 높으면 치료를 해보고 다른 증상들이 어디까지 좋아지나 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HC 같은 경우에는 그 알레르기성으로 부종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은 히스타민 분해를 도와주는 항산화제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HC는 그런 걸 위주로 줬어요. 그래서 요새 좀 덜 붓는다고 하더라고. 오, 맞아. 그래도 이런 경우 있어. 근데 반드시 좋은 수면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치료해봤을 때 가장 반응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밤낮 바뀐 사람. 낮밤이 바뀐 사람 많이 들어서 낮밤. 낮밤이 바뀌어 있는 분들은 신기한 게 치료 반응이 되게 느려요.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 이유를 대라고 하면 수도 없이 될 수 있겠지만 자야 될 때 나오는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잘 안 나오고 햇빛이 받으면 비타민 D도 만들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참가자 C 같은 경우에는 그 저염식으로 인해서 심장이 늘 빨리 뛰고 있는 게 문제인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 원리에 의하면 저녁 때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릴렉스 되면서 잠이 이렇게 푹 들어야 되는데 또 긴장 상태로 교감신경이 막 돼 있으면 그게 또 심장한테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이렇게 붓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환자분들 보였을 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싼다 요 세 가지가 되면 되거든요. 잘 먹, 잘 산, 잘 자. 그래서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저는 림프 마사지가 좋은 것 같아요. 살갗이랑 근육 사이에 흐르는 노란 국물이 림프예요. 이걸 이렇게 꾹꾹 누르는 이런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는 그 림프 마사지가 아니고 이렇게 쓸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파요. 압을 눌리는 게 아니고 압을 누르면 오히려 그렇죠. 안 돼. 이 방향대로 올려주는 건데 림프는 결국에 심장에 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이 심장 방향으로? 심장 방향으로. 그리고 얼굴 림프 마사지 해주면 부종 잘 빠질 거예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귀 쪽으로 쓸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마사지 샵에 가면은 일단 시원해잖아요.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림프 마사지가 상업화된 거는 별로 없는데 왜냐면 많은 둥 하거든. 근데 이게 셀프로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방향만 좀 알아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로마 오일이나 이런 거를 해주면 마사지 자체가 부교감 신경을 올려주기 때문에 저녁 때 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마사지를 하는 거는 잠을 또 푹 잘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다리가 좀 많이 붓는 분은 퇴근하면서 서 있는 김에 종아리 운동하고 카프레시 바로 그냥 이제 잡고 바로 카프레시 맞아. 아니 근데 그거를 너무 티나게 안 해도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종아리에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또 깔짝깔짝하기보다 제가 알기로 끝까지 수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게 효과가 좋긴 하지. 끝까지 이제 최대한 쥐어짜. 그리고 장요근 스트레칭도 좋지 않습니까? 오, 그렇죠. 네, 장요근 여기 있는 장요근. 그렇죠. 맞아. 올려가지고 여기서도 잘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맥의 순환을 도와주는 거고 요거 해주고 림프 순환 바깥쪽에서 해주고 하면은 셀프로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종아리 운동이랑 장요근 스트레칭이랑 이렇게 쓸어서 올리는 이제 림프 마사지들. 그렇게 하고 알레르기 관리하고 염분을 잘 맞춰주고 운동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도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계단 오르기나 이런 것들도 종아리를 많이 또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병이 아닌데 되게 불편한 증상이에요. 몸이 되게 무겁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사실 이 외향적으로도 뭔가 좀 그 알잖아요. 좀 되게 피곤해 보이죠. 또 실제로 피곤해요. 실제로 또 피곤해요. 이렇게 정보를 잘 섭득해가지고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게끔. 이건 어쨌든 생활 습관하고 되게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되게 사소한데 종아리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 이런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런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짱! 이번에 도와주실 거예요.